고등학교 친구 동수가 죽었다. 동수가 죽다니. 갑작스런 친구의 비보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.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.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었고 그 옆에 검은색 한복을 입고서 울고 있는 동수의 처가 보인다. 동수처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흐느끼듯 계속 울고 있다. 난 그런 동수처를 보니 너무나 안쓰러웠다. 향을 꽂고 동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. 그러고 보니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은지. 나 빼고 한 팀이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그 팀마저 가고 나니 어느덧 장례식장엔 나밖에 없었다. 생각해보니 난 늦게 일 끝내고 바로 와서 시간이 많이 늦긴 했다. 내가 밤 11시에 왔으니 종은호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시간이라 여겨졌다. 또한 동수의 장례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. 그러니 이미 올 사람들은 다 왔다가 간 듯 싶었다. 난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해서 동수처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텅 빈 장례식장에 동수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게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. 정말 일찍 떠난 동수 자식보다 남은 저 처가 더 안 돼 보였다. 그렇게 난 신발을 신고 동수처에게 짧은 목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동수처가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말한다. 현서가 와줘서 고마워. 난 그 말을 듣고 동수처에게 다시 짧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. 사실 동수처는 내 첫사랑이었다. 하지만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의 동수처는 나를 선택한 게 아닌 나보다 잘생기고 멋진 동수를 선택한 것이다. 사실 동수처가 내 첫사랑인지 죽은 동수도 30년 세월 동안 몰랐다. 오로지 나와 동수처만 평생 가지고 온 진실이고 비밀이었다. 첫사랑이었고 나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여자였지만 우리는 당시에 사귀는 건 아니었다.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동수를 만나 동수와 사귀고 동수와 결혼해버린 이 여자. 난 그때부터 그녀와 자연스레 멀어졌고 동수를 만나도 동수처와 함께 만나는 일이 없었다. 그게 바로 30년 전 세월이다.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각자 보낸 우리 둘이 동수 장례식장에서 만난 것이다. 살다가 가끔 동수로 인하여 잠시 마주친 적은 몇 번 있지만 이렇게 단둘이 있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다. 그런 동수처가 날 보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반말을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며 와줘서 고맙다고 한다. 그렇게 난 장례식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그녀가 눈앞에 아른거렸다. 혼자 된 그녀가 안 돼 보이기도 했고 뭔가 자꾸만 걸렸다. 하지만 이미 장례식장은 다녀왔고 그녀에게 다가가 더 이상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상태였었다.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동수 장례식에 다녀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. 받아보니 동수처다. 나보고 만날 수 있냐고 말하는 그녀. 난 마치 이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했고 우리는 만났다. 조금은 안정이 됐는지 안색은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다. 난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하니까 그녀는 아니라며 자기 술 한잔 사주라고 말한다. 그래서 우리는 고급 술집으로 향했다. 룸에 앉은 우리 아가씨도 부르지 않은 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양주를 마셨다. 그녀는 한 잔 두 잔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막 마셔댔고 금방 취기가 오른 듯 싶었다. 그러면서 약간은 혀가 꼬인 상태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. 자기 참 얄밉지 않냐며 그리고 지금 자기 꼴이 너무 우습지 않냐고 말을 한다. 그래서 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많이 원망했었냐고 말하는 그녀. 난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솔직히 당시에 원망을 했지만 나도 그 후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마당에 그 원망은 부질없어 보였다. 그래서 난 그런 원망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그녀는
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날 보며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너 나 좋아하지 않았냐며 그런 너가 어떻게 자기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한다. 더군다나 자기가 내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더 원망스럽게 다가오지 않았겠냐고 말을 하는 그녀. 난 그녀에게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며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냐고 말하니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. 울면서 그녀는 사실 살아가며 후회 또한 많이 했다고 하는 그녀. 그래서 난 무슨 후회를 했냐고 하니까 동수를 선택한 자신을 후회했다고 한다. 그러면서 나와 결혼했으면 애 낳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평생을 동수와 살면서 낳지도 못하는 애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동수가 살면서 바람 또한 엄청 폈다고 하는 거다. 듣자 하니 동수는 무정자증이 있어서 동수 내외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매번 서로 부부싸움하며 이혼은 안 하고 안 좋게 지낸 동수 부부이기에 동수는 나가서 자고 오는 날도 많았고 바람도 많이 폈다고 하는 것이다. 그런 부부 생활을 30년이나 해왔다는 동수처. 그녀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고 눈물조차도 안 나왔다고 했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조문 오는 거 보고 이제야 정말 남편이 죽은 거구나 싶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장례식장에서 엄청 울었다고 말한다. 그리고는 다시 스트레이트로 양주를 마시는 그녀.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? 그녀는 취했고 급기야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. 난 동수네 집을 알기에 동수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죽은 동수네 집으로 갔다. 동수네 집에 도착하여 동수처를 방에 눕히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잔뜩 취했던 동수처가 나를 그윽하게 쳐다본다. 난 순간 이성의 끈을 놓을 뻔했지만 이내 금방 이성을 찾고 동수처에게 가보겠다고 하며 나오려고 하는데 동수처가 나에게 가지 말라고 말을 한다. 난 순간 발걸음을 멈춰섰는데 그때 동수처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등 뒤에서 나를 안아버린다. 난 당황스러워 대체 왜 그러냐며 이런 걸 동수가 알면 기분이 좋겠냐고 말하니까 동수처가 하는 말이 어차피 죽은 남편이 뭘 알겠냐며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 아니었냐고 말하자 나는 동수처에게 예전부터가 아니라 예전에 좋아했던 사이 아니냐고 말했다. 이제는 나도 가정 있는 남자라고 말을 하니 그럼 한 번쯤 바람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며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. 그렇게 하여 난 그녀에게 홀린 듯 동수네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하고 말았다.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난 너무나 불편했다. 죽은 동수에게도 예의가 아닌 듯 싶었다. 하지만 아직도 나를 좋다며 매달리고 있는 그녀. 이제는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이만 가본다고 말하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며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한다. 그래서 난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니 그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멀리 못 나간다고 말한다. 그렇게 난 동수네 집에서 나왔다. 회사에 나가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파고드는 건 오로지 동수처 생각뿐이었다. 나도 모르게 자꾸만 동수처가 생각이 났고 미망인이 된 그녀가 자꾸만 또 보고 싶었다. 급기야 난 만날 일 없겠다던 그 말을 묵살해버리고 다시 또 동수네 집으로 향했다. 초인종을 누르니 동수처가 나온다.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빨리 자기를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에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그렇게 또 동수네 집에서 동수처와 보낸 하루가 흘러갔다. 동수처는 나에게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면 안 되냐고 대뜸 말한다.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하니 그럼 자기는 너에게 있어서 대체 뭐냐고 말하는데 순간 할 말이 없었다. 사실 자기가 내 첫 번째 마누라가 될 뻔한 여자 아니었냐며
그런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. 이제라도 날 자기 남편으로 받아줄 의향이 있다면서 자꾸만 이혼을 종용하는 그녀. 정말이지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다.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고 그녀와 같이 재혼하여 살아야 되나 싶었다.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난 바로 깨달았다. 그리고 그녀에게도 말했다. 난 이혼도 할 수 없고 정말이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너 나 좋아하지 않냐며 3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넌 날 좋아하는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녀. 솔직히 나도 내 마음을 확실히 모르겠다. 내가 미망인이 된 그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, 이혼을 하고 그녀와 재혼할 정도로 살고 싶은 건지, 나도 아직 갈피를 못 잡겠다.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집에서 날 믿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걸렸다. 그걸 생각하니 그녀와 재혼을 할 수 없었다. 그리하여 난 단칼에 정말이라며 너와 재혼할 수 없다고 말하니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말한다. 그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내가 너 장난감이냐면서 너가 심심할 때 찾는 그런 여자냐고 말한다. 그 말을 들으니 나도 할 말이 없었다. 그렇게 난 동수네 집에서 나왔고 동수철을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었다.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. 받아보니 바뀐 동수처의 전화번호다. 나보고 그동안 잘 있었냐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나에게 한 말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깨끗하게 잊었으면 좋겠다면서 자기도 한때 한순간 미망인이 되고 나니 무섭고 외로워서 나를 탐냈던 건 사실이지만 뒤늦게 잘못된 걸 알고 후회하고 있었다고 말한다. 그러면서 자긴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고 말하길래 갑자기 미국은 왜 가냐고 물으니 이민 가기로 했다면서 외국인 남자 만나서 재혼했다고 말한다. 그리곤 나보고 행복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. 그게 그녀와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다. 한때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미망인이 된 그녀가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 그래도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.